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날라와서 읽은 책 중에 이 돈과 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주를 보는 이 전문가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몇 가지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사주팔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막 신뢰를 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이런 개척론자의 마음이 운명론자의 마음보다 훨씬 제가 강한 타입이라, 저는 항상 개척하자,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지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도 제 실력에 비해서 운이 너무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 그때 제가 정말 운이 좋았거든요. 운이 좋아서 직원으로만 있을 수도 있던 내 어떤 가능성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개업할 용기를 얻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 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근데 2021년 말부터 제가 참 운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이 그때부터 급락해서 떨어지고, 그때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약 3년 동안 제가 정말 운이 안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운이 안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막 자신감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행동이 잘 안 돼.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운을 떠나서 제 부족이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관, 우선순위 같은 것도 제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넘어지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정말 제가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먹구름이 낀 다음에 뭐가 온다? 태양이 뜬다. 그것처럼 이렇게 흉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책을 통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버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실력이라는 거. 이게 사실 운이 안 좋을 때는 뭔가 일을 벌리기보다는 하나씩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2021년도에 제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는 뭔가를 하면 안 돼. 그때 한 사람들 지금 대부분 무너졌어요. 경매에 부동산이 강제 경매 당한다든지, 아니면 건설 자금 끌어다 PF를 했는데 금리가 너무 세잖아. 지금 콘크리트 이런 자재 비용도 엄청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움직이면 안 돼. 그때 저한테 이 기운을 잘 알고 있으신 대부호님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안 물어봤죠. 그래서 저도 배운 거죠. 내가 기운이 안 좋을 때, 그리고 흐름이 안 좋을 때 뭔가를 해버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한 3년 동안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말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 인생에 비가 내리는 걸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해가 뜨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가 이게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저도 정말 제 생각대로 뭐든지 잘 되는구나 라고 자만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또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풀려. 와, 진짜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존버 해야죠. 존버 하면서 다시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오면은 미친 듯이 질주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운이 좋을 때의 느낌이 써져 있는데 뭐냐면, 이게 운이 좋을 때는 눈밭을 걷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뭔가 그 감이 좋아.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감이 있어. 저도 특히 그랬거든요. 부동산이라는 시장에서 제가 2020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 그때에 내가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구나, 이런 마케팅이 좀 먹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때 제가 사실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힘들지만 이거 노를 저어야겠다, 노를 좀 미친 듯이 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노를 저을 수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 노를 저어야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저으면서 막 질주했죠. 그때의 그 특유의 예감, 이거 뭔가 먹히고 있다, 이거 내가 될 것 같다, 이 시장에서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달려야 되고, 뭔가를 했는데 이상해, 이거 기운이, 이거 뭔가 좀 쎄해. 그럴 때는 일단은 보류, 일단은 중지를 저는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가 존경하는 한 형님도 딱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땅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안 샀어요. 천만다행이죠. 그거 샀으면은 금리도 높고 자재값도 높아졌기 때문에 꼬꾸라질 수도 있는 정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참고 안 샀어요. 정말 부자분들은 어떤 그런 특유의 센세이션한 그런 센시티브한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못 잡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기운이 좋을 때는 미친 듯이 막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기운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다.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그때에 내가 존버하는 것도 엄청난 거다. 내가 여태까지 해오는 거를 지키는 것도 정말 좋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좀 높게 평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기운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이 인간관계 또 이 기운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인간관계에는 궁합이 있어요. 손님도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임대인 중에서도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궁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이런 거죠. 궁합이 잘 안 맞는데 궁합이 잘 맞다고 착각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한쪽이 상처받고 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궁합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해도 잘 되고, 그리고 서로 가치관이 잘 맞으니까 항상 기분이 좋고, 그리고 싸워도 잘 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일 때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는 거는 둘이 사실 별말 하지 않고 있어도
너무 편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존경하는 지인,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쩌면 궁합이 안 맞고 서로 기운이 너무 틀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제 곁에 없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인연들과 인연을 이어나가려고 뭐 여러 번 노력을 했었어요. 한때는 손절도 했었고 다시 만나서 또 잘 지내보자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궁합이 다르기 때문에 인연이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가장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어.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 그리고 되게 이기적으로 굴고 나한테 섭섭한 말들, 이런 말들을 해. 특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다면은 그 관계는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리를 해야 돼.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왜냐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또 정말 좋은 인연이 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진짜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지그시 사람을 지켜보고 좀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사주나 이런 궁합 이런 거 왜 보는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내 사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 진득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나비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면 좋은데 누군가 내 생각에 확신을 더해준다면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미친 듯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직장, 취업, 사업, 뭐 연애 모든 면에 있어서. 사주의 모든 거를 의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에도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고, 인생도 희노애락이 있고 상승과 하락의 곡선이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기운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한번 사주를 한번 봐보고, 기세가 좋을 때도 한번 사주를 봐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기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철저한 준비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나한테서 잠깐 멀리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멀리서 보고 깊게 보고 집중해서 보고 몰입해서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는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제가 지낼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시간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서 힘들었어요. 제 잘못이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시간에 항상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일단은 조급해.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일들이 밀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시간들이 최근 약 한 3,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환경적인 요소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안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많이 달려왔었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아가야죠. 어쨌든 제주도에 와서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천천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를 방해할 만한 요소도 없고, 눈치를 볼 만한 요소도 없고, 천천히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래,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나는 제주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 가서도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데 너무 치열하잖아요, 제 나이대에. 그리고 제가 정말 현타 온 게 언제냐면, 나는 반지층 같은 1층에서 뷰 없이 막 삭막한 느낌으로 여유 없이 살고 있는데, 서울숲에 가보면 그 드넓게 펼쳐진 서울숲에서 사람들이 요가도 클래스를 받고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좋은 기가 막힌 뷰를 보면서 커피 한잔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아닌데, 그런 거를 느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강렬한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뻥 뚫린 뷰, 산책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원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원하는 것은 자유와 여유다.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제가 자유와 여유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웠구나. 그러면 나는 언제 자유와 여유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얻을 수 있는데,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꼭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비우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두한데, 그때에 내가 원치 않아도 재물이 들어오고, 결국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는 자유하다는 거거든요. 자유롭고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돌아가면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의 내면을 보고 그거를 위해 살려가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것을 실행해야겠다. 그것이 무엇일까? 성수로 이사가기, 뷰 좋은 곳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전하기, 세계 여행 떠나기,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기. 이거 욕심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해보자. 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제주도만 봐도 그래요. 제가 딱 제주도에 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 뜻은 곧 장마가 지나갈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처럼 인생에 이제는 해가 뜰 것 같은 그런 특유의 제 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인생의 어떤 흐름 그리고 기운, 감을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우, 대박 나자.